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8일 오후 5시입니다. 최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국 주재 중국 대사가 노골적으로 미국을 규탄하고 한미 동맹을 이간질시키는 발언을 하고 한국 언론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일본 대사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야단 났을 겁니다. 미국 대사가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좌파 언론이 들고 일어나고 했을 것 같은데, 아무 언론도 이 주한 중국 대사의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해서 논평을 하지 않고 외무부도 있다고 가만히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같으면은 중국 대사 추방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더구나 사드 문제에 대해서 사드가 중국을 위협한다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무슨 속국으로 보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한국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대응이 너무 약합니다. 어제 뭐라고 했느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다. 이는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제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인 발다이 클럽 회의에서 북한이 미국과의 핵 프로그램 관련 합의에 거의 도달했지만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제재를 가했다고 북한 편을 들더니 갑자기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이야기를 꺼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가, 북한과 러시아가 협력을 재개한다면 한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이런 또 주장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한국 러시아 관계를 파탄내게 될 것이다 라고 공갈을 쳤습니다. 이거 공갈입니다. 왜 공갈이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푸틴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주권 문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평화적 지원을 국제사회와 연대해 왔다. 그러나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살상 무기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지 모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건 우리의 주권 문제니까 거기에 간섭하면 안 된다. 그리고 자유진영이 다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유럽 국가들도 미국도 하고 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러시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노골적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야 되는데, 마치 해명하듯이 우리는 아직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덧붙였는데, 이 설명은 외교부가 하면 됩니다. 이거 대통령은 할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이건 주권 문제라 보면서 딱 선을 단호하게 그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해 보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 러시아, 북한, 요 핵무기를 가진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한국을 계속 모욕하고 말로서 공격하고 하는데, 우리 국가 지도부, 대통령과 외교부의 반응이 시원찮고, 이걸 또 국회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국회 반 이상은 이 중국, 러시아, 북한과 사실상 연대하고 있는 세력이니까 이게 또 잠잠하고, 이러면 총체적으로 한국이 만만한 동네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동네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이 지난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는 나프탈리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를 하면서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총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스라엘한테는 사과하고 한국에는 공갈친다. 이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러시아를 때릴 수 있는 사정거리를 갖고 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다. 딱 요겁니다. 한국 핵무기가 있으면은 푸틴이 감히 이런 이야기 못 합니다. 그리고 중국도 한국 땅에서 무슨 총독처럼 그렇게 이야기 못 한다 이겁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왜 이스라엘에 사과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약간 사연이 있습니다.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지난 5월 1일 이탈리아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인데 우크라이나의 탈나치화가 침략의 명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기자 질문에 대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히틀러도 유대인 계통이다. 유대인 혈통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인 것은 의미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혈통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거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발칵하고 세계 유대인들이 흥분을 했습니다. 베네트 당시 이스라엘 총리는 그런 거짓말은 유대인을 겨냥하여 저질러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의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리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홀로코스트를 들먹이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즉 히틀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이 유대인을 죽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의 책임을 분산시키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흥분할 만하죠 사실은. 이러니까 그 기고만장하던 푸틴도 결국 전화통화 형식을 빌려가지고 베네트 총리에게 사과를 했다 이겁니다. 사과를 받은 베네트 총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푸틴의 사과를 받아들이며 유대인에 대한 태도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기억을 명확히 해준 데 대해 푸틴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자셉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이스라엘은 핵무장 국가인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핵이 있는지 없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수백 개의 핵폭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굉장히 발달된 미사일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핵무장한 역사는 오래됩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걸쳐가지고 드골 등장하기 전에 프랑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프랑스와 함께 핵실험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지 않고도 핵폭탄을 만들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국은 아마도 이 핵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비밀 협정을 맺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막기에는 너무 진도가 나가서 결국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국제 무대에서 왜 저렇게 당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옆에 나라가 아랍 국가가 핵무기 만들려고 하면 그냥 폭격해가지고 부숴버립니다. 2007년에 시리아가 북한의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핵폭탄 원료인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공군기가 그냥 폭격해가지고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핵무장하려는 데 대해서 집요하게 지금 암살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드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다.
핵무기를 갖지 않는 나라는 진정한 독립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주재 중국 대사의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내정 간섭적인 그런 한미동맹 이간질 발언이 공공연히 허용되고 푸틴의 이 공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나오지 못하는 게 바로 핵무기가 없다는 데서 연유한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